N번방 사건 방금 전에도 저희가 좀 다뤘는데요. 한국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성 70여 명이 노예처럼 성노예로 착취를 당했고, 그 중에서 미성년자도 10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시키는 대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해야 됐고, 심지어 성폭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람한 사람이 최대 26만 명. 중복된 인원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보다는 적겠지만은 최소 수만 명의 한국 남성들이 이것을 지켜봤습니다.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요.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당,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도 요즘 정당 이름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네. 저도 뭐 말할 때마다 맨날 틀려요. 네, 그래서 좀 양해. 미래도 또 생기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미래자 붙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좀 알겠습니다. 자, 뭐 페이스북을 이제 하시는데 대표님이, 저는 뭐 패친이어서 자주 봤는데 굉장히 오래 전부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셨고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네네. 예. 제가 이 사건을 사실 처음 인지한 건 좀 늦게 인지를 했는데 텔레그램 N번방에서 많이 올라오다가 국민일보가 이제 기획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접하고 사실은 그 기사를 읽으면서 끝까지 못 읽었어요. 읽다가 말고 정말 속이 울렁거리고 손이 정말 다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이제 국민청원도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지난해 10월에 한겨레에서 아마 주류 언론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보도를 했고, 그 이외에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가장 최근에 국민일보가 굉장히 또 생생한 르포를 하고 이제 뒤이어서 이게 잡히면서 여러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 어제 신상이 SBS가 뭐 공개를 했습니다. 24세, 25세 굉장히 평범한 이웃에서 볼 것 같은 남성이었어요. 조주빈 씨. 게다가 더 충격이었던 것은 멀쩡하게 대학에서 학보사 편집장까지, 기자와 편집장까지 했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그거는? 저도 공개되고 나니까 더 참담하고 충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5살 청년이 이렇게 잔혹하고 끔찍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게 굉장히 놀랬고, 이 감정 비슷한 게 2016년에 강남역 살인사건이 있었을 때 감정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이유 없이, 그 다음에 일상적인 장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잖아요. 그때 그런 충격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았나. 근데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그 경찰 신상위원회에서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언론에서 먼저 보도가 된 부분이 너무 언론 이슈용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좀 우려는 좀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좀 무리하게 보도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하루 차이였는데 그런 점은 조금 보도에서 아쉽더라고요. 자, 예전부터 사실은 강력범죄가 나오면은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 안 하다가 특정 언론에서 먼저 치고 나와서 공개를 확 해버리면은 나머지 언론이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다 공개를 하고, 그러면은 수사기관들이 뒤늦게 뭐 실익이 없다 감추는 게, 이런 게 패턴이 반복이 됐어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SBS에서 좀 보도를 할 생각이었으면 오늘 만약에 신상 그 위원회에서 공개가 안 됐다 했을 때는 정말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를 했으면 더 좀 주목을 받았을 때, 다른 언론사에서 이분을 몰라서 공개를 안 했던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슈용으로 어제는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오늘 정말 다행히도 공개가 돼서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26만 명,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치니까 26만 명인데 최소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거 N번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방금 변호사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고, 자, 이 사람들 단순히 그 방에 뭐 적극적으로 돈을 낸 사람도 있고, 뭐 시킨 사람도 있고, 우연히 들어왔다, 뭐 우연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다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저는 이제 텔레그램 쓴 지 몇 년 됐는데 이게 2018년 하반기부터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텔레그램 특성상 가입이 되면 뜨거든요. 목록창에서 쭉 봤더니 그때부터 좀 유난히 탈퇴한 계정입니다가 많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연락처에도 한 20명 가까이가 있었다는 얘기에 저도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26만 명의 그 신상을 강력하게 공개된다는 입장인데 내 지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더 무서운 공포더라고요. 지금 저렇게 탈퇴한 계정입니다라고 뜨는 거는 네. 추측건데 저 N번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바꾸거나 하며 그 텔레그램 쓰는 이용자 제 주변에 이게 한정적이에요. 카카오톡처럼 막 다 쓰고 이러진 않아서. 근데 저게 탈퇴한 계정이니까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뜨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N번방이 사실 굉장히 그냥 뭐 웹사이트 검색해서 들어가고 이런 사이트가 아니라 링크를 타고 몇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입금한 사람들이 입장한 곳입니다. 2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 의지로 참여를 했다. 모르고 들어갔다. 이런 게 사실상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온라인 게시판에는 제가 실수로 모르고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문의글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뭐 술 먹고 실수했습니다. 뭐 그런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예전에도 여러 음란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뭐 소라넷이라든지 뭐 이런 여성을 좀 성대상화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과 N번방의 차이가 있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기존에도 음란물 사이트가 문제가 많이 됐고, 그 논란이 많이 되는데 항상 솜방방이 쳐버리겠죠. 근데 그랬을 때 음란 사이트의 그 핵심이 좀 비슷한 다른 유형이 뭐냐면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가지고 그 당사자의 동의나 없이 그 흔히 말하는 몰카라고 하죠. 그런 음란물이 많이 주로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는 고수익 스폰 알바다 아니면은 본인 개인 정보가 털렸어야 접근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서는 그러면서 흔히 그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렸다는 거죠. 그런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요 중에서 16명은 10대고, 가장 어린 사람이 10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10살인 여성을 착취를 했다라는 거죠. 아동이죠, 사실은. 아동이죠. 사실은 10살이면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친구들을 이렇게 했을 때 시키는 엽기적인 행각과 그런 짓을 안 했을 때는 여기 N번방이란 곳에 다 그 사람이 했던 신상과 영상과 자료를 올렸다는 거예요. 응하지 않을 때는. 응징을 했군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 네 신상 다 공개할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흔히 직원이라고 하면서 공익요원이 동사무소에서 다 개인정보, 주민번호까지 다 털렸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기존의 뭐 소라넷이나 여러 것도 있었지만 이거의 특징, N번방의 특징은 일종의 범죄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여러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테면 신상도 털고 신상도 뭐 공익요원이 조사도 해주고 다른 방법도 동원해서 같이 꾸민 일이다라는 것에서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더 잔인해지고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정말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시면은 뭐 엽기적인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한번 기사를 찾아보시고 조금만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제가 이 말을 못해서 그런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그냥 단적으로 몸에다 뭐 노예라고 칼빵을 해라 이런 거는 정말 약소한 거였고, 뭐 벌레를 특정 부위에 넣게 한다든지 뭐 이런 말로 하기 좀 힘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달 초에 국회에서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돌파를 해서 N번방 이 법안이 통과를 했다라고 해서 국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자료도 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들 이게 뭐냐라고 좀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특히 이 청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제 청와대 청원처럼 국회에서도 이렇게 청원 10만 명만 넘으면은 국회에 이제 자동 상정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게 1호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통과가 돼서 저도 와 이런 건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확실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나 보다 했는데 속기록이 그 의원들의 발언이 오픈되고 나서 보니까는 여기 중에 하나인 딥페이크 영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사진을 합성한 영상물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되게 단편적인 사안을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 없게끔 했기 때문에 졸속 처리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N번방이 당시 국회의원 속기록들을 보면은 N번방 사건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란 게 이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사건을 알고도 이렇게 발언을 했을까 하고 속기록을 저도 직접 찾아봤는데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회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찌됐든 10만 명이 청원을 했고 국회에 국민청원 1호고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올라왔는지. 이미 한겨레랑 국민일보에서 르포를 그렇게 잠입까지 해가지고 정말로 상세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졸속으로 다뤄졌던 게 너무 분노스럽더라고요. 자, 당시 발언들 자료화면이 좀 있나요? 있군요. 네. 자, 김도원 의원은 청원한다고 법을 다 만듭니까? 이렇게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얘기를 했고요. 정점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영상을 나 혼자 즐긴다, 이런 것까지 지금 처벌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분들,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발언들이. 자, 법원 행정처 차장, 자기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라고 김인겸 차장이 얘기를 했고요. 김호수 법무부 차관, 청소년으로 원래 잘하면서 이런 거 자주 해요, 자기 컴퓨터에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딥페이크 쪽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속기록을 보시면 이게 거의 회의 막바지에 아까 못 다룬 안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딥페이크 영상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뭐 자기가 그냥 재미삼아 예술 작품으로 할 수도 있는 것도 그러면 처벌을 할 것이냐 해서 그 말이 나온 거고 그리고 뭐 그 말들이 다 그 맥락에서 마지막 회의 막바지에서 다 나온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N번방이 어떤 수위의 음란물이고 이게 불법 영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회의에 와서 저런 식으로 국민청원 1호 법안에 대해서 저렇게 진짜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참. 말씀하시죠. 아니, 이런 영상을 청소년들이 이런 걸 본다. 뭐, 나 혼자, 그냥 단순히 뭐 19금 그냥 그런 성인물 비디오가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리벤지 포르노 이렇게 하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뭐 그 리벤지는 그 당사자 동의가 없는 영상이고요. 그렇죠. 이런 영상은 이제 딥페이크 영상도 아닌 거고. 왜냐면 사실 그대로를 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스너프 비디오라고 해서 뭐 살해, 강간 이런 잔혹한 영상들을 말하는 건데 그런 영상에 대한 의원님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 뭐 합쳐서 한 뭐 500만 그러니까 역대 최다로 정말 들어있으니까 개별적인 거는 250만이 넘었고 다 합치면 관련된 거 청원은 5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이 뜨거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막아보겠습니다. 법으로 막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을 발의하겠다.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 3법이 지금 형법과 성폭력 처벌,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개정하자, 이게 3법인데 다 필요한 얘기고 계속 국민들이 줄기차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20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고용 발언인 것,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한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저는 단순히 선고용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의식이 있었으면은 20대에 개원하자마자 법을 만드셨을 테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 조두순 때, 그 다음에 지금 생각나는 건 뭐 도가니 사건 있잖아요. 청각장애인 분들 했던 사건, 그 다음에 밀항 사건들도 있었는데 그때 다들 뭐 하셨냐. 해결될 수 있었으면 진즉 해결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2019년 12월에 다크웹이라고 해서 38개국인가요? 공조를 해서 330명 정도가 지금 검거됐는데 거기에 220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충격적이었던 게 이게 아동 그때 착취물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어린 영화가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 영화를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걸 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 다크웹이 그때 이제 전 세계 공조로 해서 잡혔는데 그분이 얼마 받으신지 아세요? 형을 얼마를 받았냐? 1심에서 예. 6개월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요? 그다음에 6개월 만에 풀려서 2심에서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작한 뿌린 영상 22만 건이에요. 22만 건이요? 그러니까는 그 영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영상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냥 6개월.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 영상을 소지만 했던 사람이 10년형, 20년형을 받았습니다. 20년형 받았는데 이거를 22만 건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운영자가 6개월, 1년 6개월형을 받았고 그것도 인터폴, FBI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한국인이 그나마 쾌재를 불렀던 게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됐으니까 미국 법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제법으로 간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근데 그 이유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했는데 지금 조두순 사건 때도 무기징역 할 수 있었거든요. 검찰이 무기징역 구형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술 취한 상태에서 12년형을 했어요. 감형을 했었죠. 무기징역 12년형으로. 그래서 그렇군요. 조두순 사건은 저희가 말하지 않아 다 아실 거라고 보는데 그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법이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직 법이 미비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법상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사실 의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책임이 없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절호의 찬스가 와서 국민이 청원까지 해가지고 이달 초에 지난달 말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법안을 통과시키고 홍보까지 잘했다고 홍보까지 3법을 이렇게 했을 생각이었으면은 그때 디지털 텔레그램 조국에 올라왔을 때 너무 약하다 이런 거 다 넣어서 강화시켜야 된다 라고 통과가 됐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데요. 자, 좀 근본적인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요? 이거를. 저는 우선은 이 성범죄에 대한 형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뭐 법 조항이 없다 이런 게 정말 통하지 않게끔 강력한 법 제도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했는데 지금 오프라인 그루밍에서 많이 알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영상으로나 자기 개인정보 안다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협박이 다 통해서 말 시키는 대로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온라인 그루밍이랑 협박이고 소지만 했을 때도 이런 영상 소지만 했을 때도 강력 처벌을 해서 내가 이걸 보는 순간 인생이 정말 끝날 수도 있구나 라고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요 법제도는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 두고 또 하나로는 저는 이게 사회적으로 좀 공동적인 책임의식 이 성찰이 좀 필요한 이제 시점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한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케어가 안 되고 있고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교육이 안 되고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런 성문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건강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교육 문화도 빨리 정착이 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건강하게 성교육도 하고 뭐가 잘못된 거고 뭐가 범죄인지 아닌지. 근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묻어두고 알아서 그러면 뭐 찾아서 자기들이 또래 문화에서 자기들끼리 성교육하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래당에서는 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 같은 거를 좀 지금 뭐 마련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 지금 논평으로 나갔는데요. 26만 명의 이 신상 정보 무조건 다 공개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국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폭발하기 전에는 왜 이렇게 무관심했을까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분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 인적 구성. 평균 지금 20대 국회 올해가 마지막 차니까 59.5세, 평균 연령 59.5세, 한마디로 하면 환갑인 남성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평균이. 네, 그래서 너무 늙었고 너무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직업군만 뭐 법조인,
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제대로 지금 국회가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그래서 나와요. 예. 감수성이나 인지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저만 해도 제가 잠깐 이제 지하방에 살았을 때가 있는데 예. 가장 끝방이었어요. 근데 앞에 7개 방이 있었는데 거기 사는 사람이 다 남자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근데 10시가 넘어서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정말 온몸이 떨리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 그런 공포가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안전하지 않구나를 늘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도는 정말 너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회가 좀 감수성을 올리고 그리고 그냥 국회 됐을 때 그냥 회사 입사했을 때도 이런 성교육이 필수잖아요. 예. 필수로 그냥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국회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예. 예. 진짜 제발 이번 21대 국회는 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예. 뭐, 네. 예. 갑자기. 아니요, 왜냐면은 국회를 바꿔야 되니까 미래당 네. 얘기를.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제 미래당이 네. 지금 아까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 댓글에 올라오셔서 그랬는데. 네네. 예, 정치개혁연합에 참여를 했던 녹색당 그리고 미래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정당이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아마 지금 세 번째 정도 됐나요? 오래된 걸로? 오래됐기보다는 예. 저희는 이제 청년들이 2040 청년들 주축이 돼서 2017년에 2017년에 창당을 했고 했죠. 녹색당 예. 같은 건 지금 8년 그러니까 녹색당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정당입니다. 이름도 가장 오래됐고. 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정당은 평균 수명이 2년, 3년밖에 안 돼요. 선거 2개 맞물려서. 예, 계속 바뀌는데 녹색당이 제일 오래되고 미래당도 3년이나 됐습니다. 그쵸, 평균은 이상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 미래통합당 2개월, 뭐 더불어시민당 열흘 뭐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된 정당이에요. 네. 미래당이 어떤 정당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네, 미래당은 2017년 3월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40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창당이 됐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에 청년당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법정 3%를 2%였나요? 못 넘기면 강제 해산이 됐었는데 그 친구들이 약간 이제 다시 씨앗이 돼서 미래당으로 창당이 됐고 그때 마침 저희가 창당을 생각했던 게 마침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여서 더 이상은 이렇게 정치를 놔두면 안 된다. 이제 우리 미래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창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약간 미래당이 주류 언론에서 나왔던 게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졌을 때 미래당이라는 용어를 놓고 당명을 놓고 사실은 약간 논쟁이 있었어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때 우리 미래라는 당이 먼저 있었고 그러니까요. 국민의당이랑 바른정당이 합당하면서 예. 미래당이랑 쓸 것이야 해가지고 그때 선관위에서 당명으로 저희가 약칭 등록하면서 그렇게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사실상 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이 된 것은 다 그때 미래당이 그렇게 선관위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좀 정치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은 네.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두 플랫폼이 이제 있었는데 네네. 정치개혁연합 측에서는 기존 정당들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냈고 그래서 거기에 녹색당과 미래당이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다 뒤집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에도 미래당과 녹색당은 참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내부에서 하고 계신가요? 평가에 좀 앞서서 좀 공개적으로 좀 말씀드릴 예. 거는 저희가 그때 3월 6일에 선거연합에 하겠다고 했던 이유는 이런 탄핵 세력을 막고 그다음에 이번에 30년 만에 바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의 취지를 살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선거연합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했는데 사실 저희 힘이 부족해서 좀 좌절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이런 기득권 양당의 위성 정당이 탄생할 수밖에끔 없게 된 좀 책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민을 위하여가
더불어 시민당으로 바뀌었는데 저는 이거는 그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 같은 똑같은 쌍둥이 위성 정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총선에는 독자적으로 네. 지금 뭐 따로 연합정당을 구성하지는 않고 미래당 이름으로 이번에 나오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총선을 어떻게 좀 임하실지. 자, 2030이 중심이 된 청년들이 중심이 된 정당,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정당인 거는 우리가 이해를 했고 네네.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총선에 임하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는 뭐 좌우가 아니라 좀 앞으로 나아가자 해서 이 21대 총선은 세대 교체가 정말 답이다. 그래서 미래당이 세대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공약이 국회의원 최저임금법입니다. 국회의원 최저임금법. 네, 국회의원도 최저임금 받아야 된다. 예, 또 예. 일한 만큼 돈을 받아라. 지금 세비가 1억 5천만 원이에요. 예, 예. 네, 이렇게 미래당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3년 됐다고 했는데 3년 동안 다 자원활동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도 알바하면서 지금 당대표 지금 2기째 맡고 있는데 예, 예. 그 알바하면서 투잡 뛰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신감으로 국회에 가서 최저임금 받으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그 공약이고 나머지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미래당.kr을 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10대 정책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당 응원하고요. 항상 네. 좋은 결과 좀 다양한 정당들, 청년 맞습니다. 정당들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환갑인 분들한테 환갑 300명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예, 다양한 뭐 그분들이 롤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대로 있고 대한민국 인적 구성을 봐도 네, 뭐 맞습니다. 30대도 좀 한두 명은 있어야죠.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 30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30대도. 300명 중에 예. 지금 그 40대 미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입니다. 1%. 네. 1%가 아니라 0.3%죠. 300명 중에 그렇죠. 한 명이니까. 예. 그렇죠. 네. 예, 0.33%. 최소한 정말 10%라도 정말 좀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